오늘도 1시 퇴근이야? 아니 12시. 12시? 제가 원래 남편 도시락을 매일 싸거든요. 남편이 사 먹을 때는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도 아낄 겸 맛있는 거 영양 있게 먹게 할 겸 도시락을 싸게 됐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는 작년 8월에 혼인신고 해가지고 이제 만 1년이 되어갑니다. 아, 오늘은 계란이 안 망했어요. 우유 없지? 어? 우유 없지 거기? 여기 없어. 안에 넣어놨어 어제. 갑자기 배고파. 안 힘들어? 뭐야? 도시락 싸는 거. 하지만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니. 나 어제 볼펜도 받았는데. 응? 여자 학생. 나랑 싸워도 도시락 꼭 싸잖아. 그게 진짜 요즘 엄청 놀라웠어. 싸워도 100만 원 아껴야지. 조금 더 감동적인 답변 없어? 감동적이다. 어. 원래 도시락 먹는데 오늘은 싸워가지고 나가서 먹는구나 하면 좀 처량하잖아. 갑자기 드라마에서 본 아버지 생각나면서. 근데 나는 그것보다 이제 그렇게 싸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이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고 하는 거지. 대신 근데 그때 좀 메뉴의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아? 그랬나? 약간 유부초밥 이렇게. 그리고 왜? 그거 좋아하는데. 평소에도 남편분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는 편이에요? 원래 대화를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이가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부러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을 만들고 밤에도 갔다 와서 30분이라도 얘기를 하고. 두 분이 결혼을 또래보다 좀 빨리 했는데 빨리 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좀 낭만파예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한다. 근데 실제로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 혹시 솔로비 일찍 혼인신고해서 불편한 거 있어? 일찍 혼인신고해서 불편한 건 없지. 근데 하고 되게 안정감이 생기지 않았어? 그건 진짜 엄청 많아. 프로포즈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요. 근데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안 하고 근데 나는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 나도 좋아. 그러면은 언제 할래? 낭만이 좀 없었는데? 우리 낭만 아닌가 봐. 낭만 아닌가 본데? 낭만파 아니야. 낭만파 아니구만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해야겠네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풍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그럼 치즈 넣어도 괜찮아? 좋은 하루 보내고 와. 누나도 시간 잘 보내고 있어? 응. 원래 뽀뽀도 해야 되는데. 응? 원래 해? 뽀뽀 20초 이상 해. 아니 8초 이상 해야 오시토신이 준비돼서 수명이 늘어나서. 갔다 올게. 안녕. 남편분 출근시키고 나면은 좀 허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조금 외롭죠? 근데 일을 하려면 혼자서 해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외롭네 생각 들 때면 이제 집안일 하거나 아예 일에 집중을 해서 외로움을 잘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 집에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집에 온 지는 6월 15일에 왔으니까 한 달 됐어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다 셀프로 저희가 막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느라고 한 달이 돼서야 이제 집의 모양을 좀 갖춘 것 같아요. 타일을 깔 때는 호기롭게 그냥 깔면 되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타일 까는데. 남편분은 어떻게 하다 만나신 거예요? 남편은 같은 과 같은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교 1학년 입학 전에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났었는데 그때 좀 별로다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다른 동기를 기다리면서 그 땡땡이는 정말 멋있다. 왜냐면은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편의 준비도 잘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그때 제 남편은 누나도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 그런 거를 덮어주려고 하고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리고 계속 북돋아줬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늘 용기를 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하기 전에는 좀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일 하세요? 밀리의 서재에 연재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수필을 연재하기 때문에 수필을 쓰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을 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은 좋은 사람들 얘기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담고 싶은 어떤 사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연희동 피플이라고 나름의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교훈이 좀 느껴지게 그렇게 하려고. 논픽션입니다. 재밌는 사연 한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는 사연이요. 제가 처음에 연희동 이사 왔을 때 10평 원룸에서 살았는데 아직 우울증이 남아있었어요. 계속 혼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너무 우울하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집주인 아저씨가 키우시는 강아지 귀여워하시는 거 아시고 산책 가실 때 제가 생각나서 같이 산책 가자고 그렇게 저를 밖으로 꺼내주셨어요. 우울증 극복하고 그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끼고 연희동의 아버지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글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늑한 집을 소재로 해서 그 공간이 얼마나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늑한 집의 중요성. 아늑한 집을 만들면 정신도 편안해지고 일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늑한 집이 어떤 걸까요? 일단 딱 침실에 오면은 자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긴 정말 내 집이야, 정말 좋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아늑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항상 집이 좀 위험한 공간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문 잠그고 자거나, 그리고 그때 우울증도 심해서 내가 침대 위에 옷 산이 이렇게 있어요. 쓰레기랑 옷가지가 너무 많고 그거는 아늑한 집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늑함을 못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집이 가장 맞을 확률이 높은 곳이었어요. 유치원생 때부터. 거실에서 방까지 머리카락 이렇게 잡고 끌려가고, 그럼 그 방에서 뭘로 맞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혼미한 상태로 맞고, 나 언제까지 맞아야 되지? 그럴 정도로 계속 맞으니까 거실이든 방이든 모든 공간이 무섭고 불편하고 긴장되는 공간이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맞았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화가 나시면 저는 조용히 방에 있고 싶은데 저를 끌어내서까지 때리는 거예요. 방문을 잠그면 베란다로 들어서 베란다 문까지 열고 들어와서 저를 마저 때리려고 하세요. 저한테는 그 문이 문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 말고도 사소한 행위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공간의 억압, 공간감, 그런 게.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한 공간이었죠. 집이 긴장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중증 우울증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 생각엔 좀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좀 그렇게 폭력 가정에서 자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삶을 비관했죠. 그때부터 아늑한 공간,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울한 정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공간을 깔끔하게 하면 내 정신도 깔끔해지고 자기 효능감, 자기 긍정감, 자존감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간을 잘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이제 마트 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게 있어요? 네, 오늘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 양지랑 그런 거 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희 동네 할인마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3만 원 이상이면 배달도 되고 혼자 보통 가는 편입니다. 미역국 재료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생일이라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미역국을 자주 해먹어요. 맛있어가지고요. 정부가 좋은 자 시험은 거봉포도 공연한 포도입니다. 자 국내산 블루베리 자 너무나 오늘 저 정부가 좋습니다. 아이고 그거 좋네. 자 쩔고구마 호박고구마 쩔고구마는 오늘 14,900원 14,900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열무 얼갈이 자 박스입니다. 이거 프루트 산도랑 이거 네이클로버 케이크를 사려고 해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저 좋아하는 카페에 좋아하는 디저트.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결혼해서 어떤 게 좋냐, 후회하진 않냐, 호기심을 되게 많이 갖고 질문해주더라고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사랑 많고 포용적인 가족이요. 화목한 가족. 이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 폭력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도 자식한테 되물림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명제가 사실이라면 계속 가정폭력 가정이 오히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고 자기 자식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가정폭력이나 그런 학대 가정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증명해내 보이면 되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가 만약 생긴다고 하면은 어떤 걸 가장해주고 싶나요? 부모님한테 허용받고 사랑받았다. 우리 집에 가면은 나는 사랑받았고 좋은 기억이 많다. 그런 기억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어요. 호기심 많고 노는 거 좋아해요. 이래님과 같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는 가정, 내 과거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을 잘 지내고 잘 보내는 거에 집중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